시크릿. 일장 비밀이 드러나다. 비밀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게 해준다. 행복이든 건강이든 금전이든. 바프록터 철학자 저술가. 당신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되고 하고 얻을 수 있다. 조바이텔리 박사 형이상학자 마케팅 전문가 저술가. 내 인생의 모든 성공은 비밀을 적용하는 법을 안 덕분이었다. 잭 캔필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 비밀이란 무엇인가? 비밀이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한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실체이며 끌어당기는 힘이다. 프렌티스 멀포드. 세상에 왔던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라고 말했다. 우주의 모든 질서와 당신 삶의 매 순간을 결정하고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시시콜콜한 일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이 법칙이다.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든지 끌어당김의 법칙은 삶의 모든 경험을 빚어낸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행되게 하는 존재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생각으로 이 법칙을 실행시킨다. 1912년 찰스 헤넬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온 우주가 의지하는 가장 위대하고 정확한 법칙이라고 설명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비밀을 활용하여 풍족해졌다. 풍요와 부에 관해 생각하고 그와 상반되는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부였다. 그 사람들 마음에는 오직 부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를 인식했던 못했든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부를 끌어당긴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에 반응한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원하는 대상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그 대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동된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많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고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존 아사라프. 지금 당신의 삶은 지난날 당신이 한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과거의 한 생각 중에는 훌륭한 생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생각도 있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신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당신이 뭘 경험했는지 살펴보면 드러나므로 지금까지는 그랬다. 이제는 비밀을 배우고 있으니 알고 나면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 마음으로 본다면 손으로 쥐게 될 것이다. 바프록터.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그 원칙은 고작 3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마이크 둘리 저술가. 이 강력한 법칙을 통해 생각이 실체가 되어 삶에 나타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말을 반복하고 이 생각이 의식에 스며들게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은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또 하면 예를 들어 새 차를 모는 모습을 상상하고 필요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삶의 반려자를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또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계속 상상한다면 그 생각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파장을 계속해서 방사하는 셈이다. 존 아사라프. 당신은 인간 송신탑이고 지상에 세운 어떤 텔레비전 송신탑보다 강력하다. 아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이다. 당신이 보내는 전파는 당신의 인생과 이 세상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송신하는 주파수는 도시와 국경과 이 세상 너머까지 전달된다. 온 우주에 퍼진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바로 당신의 생각으로 일어난다. 당신이 전송한 생각의 결과로 돌아오는 그림은 텔레비전 화면이 아니라 당신의 거실 인생에 나타난다. 생각이 특정 주파수를 형성하여 그 주파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면 그것들이 삶에서 나타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와 채널을 바꿔라. 좋은 것을 끌어당겨라. 나쁜 것 말고. 문제는 이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의아해한다. 존 아사라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는 생각과 말을 곰곰이 살펴보라. 법칙은 완벽해서 오류가 없다. 창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어떤 생각을 하거나 오랫동안 한 가지 사고방식을 고수할 때마다 어떤 일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생각에서 어떤 결과가 빚어져 나타날 것이다.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앞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생각으로 삶을 만든다. 항상 생각하니까 항상 창조하는 삶을 사는 셈이다.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 바로 그것이 당신 삶에 나타나리라. 인생을 창조할 모든 힘을 당신은 다름 아닌 지금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에 내가 전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면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좋은 생각으로 이전의 생각을 지워버릴 수 있다.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주파수의 파장을 전송할 수 있으니 시간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다. 마음을 지배하는 한 가지 길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명상은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 데에도 이로우며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명상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없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3분에서 10분 정도 명상하면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움이 된다.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려면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것도 좋다. 이 문구를 자주 말하고 자주 명상하라.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말한 대로 될 것이다. 2장. 비밀에 접근하는 법. 지속적인 생각으로 끌어당기지 않는 한 무엇도 당신 인생에 나타날 수 없다. 우리는 대부분 막무가내로 끌어당긴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믿어버린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을 자동 조종 장치에 맡겨버리기에 모든 일이 되는 대로 일어난다. 감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감정은 당신이 인생을 창조하게 도와주는 가장 멋진 도구다. 생각은 모든 결과의 1차적인 원인이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일은 결과이고 감정 역시 그런 결과의 하나다. 원인은 늘 당신의 생각이다. 감정은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는 멋진 선물이다. 팝도일.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분이 나쁘면서 동시에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건 법칙에 위배된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므로 지금 기분이 나쁘다면 그런 나쁜 기분이 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순간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좋은 감정과 좋은 느낌이다. 기분이 좋아진다면 좋은 감정과 느낌이 왔다는 뜻이다. 흥분, 기쁨, 감사, 사랑 이런 감정을 날마다 느낀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좋은 감정이 찾아올 때 이를 기쁘게 여긴다면 그 감정과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기분이 좋으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다. 기분이 좋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 한계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기분이 좋아야 한다. 게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던가? 법칙은 참으로 완벽하다. 기분이 좋다면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에 올라서 있는 것이다. 기분이 나쁘다면 목적지로 이어지지 않는 길에 올라서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하루를 지내는 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은 매 순간 작용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당신 삶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마시 시모프. 한 걸음 더 나가보자.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려고 우주가 보내는 신호가 바로 감정이라면 감정은 우리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주는 피드백 회로다. 잭 캔필드. 다음에 기분이 나빠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거든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그 순간 당신은 부정적인 주파수대에 있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생각을 바꿔서 좋은 일을 생각하라.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대로 생각을 바꿨고 우주가 그에 반응해서 좋은 감정을 보내줬다는 점을 알게 되리라.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끼는 것을 받게 된다. 하루를 좋게 시작하고 그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으면 어떤 일로 기분이 바뀌지 않는 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기분이 좋아질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밥도일. 당신은 감정에 원하는 것을 실어서 전송함으로써 감정을 의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전송할 수도 있다. 당신은 당장이라도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다. 풍요롭다고도 느낄 수 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주변에 사랑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하면 우주가 당신의 노래에 감응한다. 우주는 그 노래에 담긴 감정에 반응하여 그에 맞는 일이 현실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 지금 기분이 어떤가? 잠시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보라. 원하는 만큼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내면의 감정을 느끼는 데 집중하고 그 감정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라. 감정에 강하게 집중하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면 실제로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눈을 감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내면의 감정에 집중한 다음 1분간 웃는 것이다. 당신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우주를 창조한다. 윈스턴 처칠.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신호가 되어 우주로 전송되면 그와 같은 것을 더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되고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조바이텔리 박사. 기분 전환 도우미. 즉 즐거운 기억, 자연 좋아하는 음악 등은 곧바로 감정을 전환해서 주파수를 바꾸게 해준다. 사랑, 그 위대한 감정. 우주의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당신이 송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의 파장이다. 모든 생각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다면, 만물과 만인을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사실 과거의 몇몇 위대한 사상가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랑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누군가에게 불친절한 생각을 품으면 불친절한 생각이 당신 현실에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된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뜻이다. 당신이 사랑을 담아 생각하면 누가 혜택을 받을까? 바로 당신. 그러니까 당신이 주로 사랑을 생각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 가장 강하게 반응한다. 사랑은 가장 높은 주파수에 있기 때문이다. 더 큰 사랑을 느끼고 내보낼수록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창조 과정. 1단계, 구하라. 첫 단계는 구하기다. 우주에 명령을 내려라. 당신이 뭘 원하는지 우주에 알려라. 우주가 당신 생각에 응답할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명확하지 않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 소망을 들어주지 못한다. 뒤죽박죽된 신호를 전송하면 뒤죽박죽된 결과만 얻을 뿐이다.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한번 기록해보라. 무엇이든 되고, 하고, 가질 수 있고 어떤 한계도 없다. 무엇을 원하는가? 창조 과정의 첫 단계는 구하기다. 그러니까 구하는 습관을 들여라. 뭔가 선택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요청하라. 당신은 어떤 일에도 시달려서는 안 된다. 그냥 요청하라. 당신은 구하고 또 구할 필요가 없다. 한 번만 요청하라. 카탈로그에서도 한 번만 주문하지 않는가? 주문을 해놓고 잘 들어갔는지 의심해서 또 주문하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하지는 않는다. 주문은 한 번만 한다. 창조 과정에서도 같다. 1단계에서는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명확해졌다면 이미 요청한 것이다. 2단계. 믿어라.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나는 이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부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
당신은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 소원을 요청하는 순간 이미 당신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여겨라. 그것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라. 그런 뒤에 당신에게 오게 하라. 안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것이 없는 상황에 관해 생각하지 마라. 이미 당신 것으로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라. 요청하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온 우주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작용하기 시작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한다. 이미 받은 사람과 같은 신호를 전송해야만 그것이 삶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모든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움직여 소망을 이루어준다. 휴양지를 예약하거나 신차를 주문하거나 집을 매입할 때 당신은 그것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 동시에 다른 휴양지에 예약하거나 다른 차나 집을 또 사지는 않는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도 그것이 당신 것임을 안다. 당신 것으로 믿으라는 말은 바로 이런 느낌을 말한다.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말 역시 바로 이런 느낌을 말한다.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당신 것이라고 주장하라. 그렇게 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움직여 소망을 이루어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믿는 척하라. 아이처럼 그런 척 해보라. 원하는 게 이미 당신에게 있는 척 해보라. 그러면 정말로 이미 받았다고 믿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결코 생각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지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조사해보면 뭔가를 성취한 사람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내야 하는지는 몰랐다. 단지 해낼 것이라는 점만 알았다. 당신은 소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알 필요가 없다.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바꾸어 나갈지 알 필요가 없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우주가 그것을 당신에게 보내줄지, 그것은 당신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주가 일하도록 내버려둬라.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내려고 애를 쓰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지 않는다는 신호를 당신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주가 해주리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는 창조 과정에서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요청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 좌절해버린다. 실망한다.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의심은 실망을 낳는다. 의심을 바꿔라. 의심이 떠오르거든 이를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꿔라. 오고 있는 게 틀림없어라고 생각하라. 3단계 받아라. 세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는 받기다. 멋진 기분. 이미 받았을 때 느낄 감정을 느껴라. 지금 느껴라. 이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 기분이 좋으면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먼저 요청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는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는 주파수대에 있게 된다. 온갖 좋은 것들과 같은 주파수에 들어가서 요청한 것을 받게 된다. 받아서 기분이 좋아질 일이 아니라면 애초에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의 주파수에 맞춰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면 더욱 더 큰 환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창조 과정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구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는다는 뜻이다. 원하는 차가 있으면 가서 시승해보라. 원하는 집에 들어가 보라.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보고 그 느낌을 기억하라.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잠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원하던 상황이 벌어져 있을지 모른다. 나도 모르게 나타난 것이다. 혹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는 영감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영감을 얻었다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도 되기야 하겠지만 정말이지 하기 싫은데.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우주가 당시에게 보내주려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기쁨이 느껴질 것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것이다. 시간이 멈출 것이다.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노동 같은 일을 생각하는데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일과는 느낌이 전혀 다르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과 그냥 행동의 차이는 이렇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은 행동이다.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방법이 틀렸다. 영감을 받아서 행동할 때는 자연스럽고 기분도 좋다. 받는 주파수대에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받고 나서야 자신이 행동했음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그 행위가 무척 기분 좋았기 때문에 이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고서 우주가 당신을 움직여 소망에 다가가게 하고 반대로 소망이 당신에게 다가가게 한 방법을 생각하면 경탄하리라. 우주는 속도를 좋아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예단하지 않는다. 의심하지도 않는다. 기회가 오면 충동이 느껴지면 직감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고 느끼면 행동하라. 그게 당신이 할 일이다. 그거면 된다. 본능을 믿어라. 본능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다. 받아들이는 주파수대에 있는 당신에게 우주가 보내는 통신이다. 직감이나 본능이 느껴지거든 그대로 따르라.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게 해주리라. 야간 주행을 생각해보라. 헤드라이트는 고작 50에서 100m 앞밖에 비추지 못하지만 당신은 그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라도 갈 수 있다. 저방 100m만 보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습도 이와 같다. 전방 100m가 펼쳐지고 나면 다음 전방 100m가 펼쳐지고 다시 다음으로 100m가 펼쳐지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믿으면 삶은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다. 당신이 원했기 때문에. 크기는 우주에게 무의미하다. 과학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거대하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나 무한히 작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나 차이가 없다. 우주는 모든 일을 저절로 해낸다. 풀은 애를 써가면서 자라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것이 섭리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건 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이건 작으니까 1시간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규칙은 우리가 정한 것이다. 우주에는 이런 규칙이 없다. 지금 이미 이뤄졌다는 느낌을 전송하면 우주가 반응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하루를 미리 창조하라. 유쾌한 방문이 될 거야나 즐거운 여행이 될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몸의 구성 요소들을 미래로 보내서 여행이나 방문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 안배하는 셈이다. 방문이나 여행이나 쇼핑을 가기에 앞서 기분 나쁘거나 불쾌한 일에 관해 겁내거나 걱정하면 보이지 않는 대리자를 미리 보내서 불쾌한 일이 일어나게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마음가짐은 늘 움직이면서 실제보다 앞서서 상황을 좋거나 나쁘게 만든다. 사람들은 시간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시간이 부족해라고 불평하는 일이 흔하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는 강아지처럼. 악순환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강하게 선언하라. 나는 시간이 넘치게 많다. 그리고 삶을 바꿔라. 그리고 기다림을 바꿔서 미래를 창조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 다음번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 그 순간을 포착하여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상상하라. 이런 상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라. 날마다 생각으로 모든 사건을 미리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라. 미래의 상황을 미리 생각함으로써 즉 우주의 힘을 앞서 보내서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결정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다. 4장. 2가지 강력한 도구.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현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한다. 그건 당신이 아니다. 그건 과거의 당신이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현재 돈이 얼마 없거나 원하는 배우자가 곁에 없거나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않다고 해보자. 그건 당신이 아니라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낼 결과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한 생각과 행동의 결과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 현재 상태를 보고 그것으로서 자신을 정의하면 앞으로도 그 이상을 얻지 못할 암울한 운명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셈이다. 강력한 도구 감사하기.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바뀌어 사고방식도 바뀌기 시작한다.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들이나 불평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가도 작성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감사하면 온 마음이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사실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잘 생각해보라. 그것이 참이라는 점을 알게 되리라. 감사하기는 내게 정말로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 준 훈련이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발이 땅에 닿기 전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일을 닦거나 아침에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렇다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습관처럼 판에 박은 듯이 하지는 않는다. 가슴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예전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에 고마워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고서 내가 원하는 차도 없고 내가 바라는 집도 없네. 내가 원하는 배우자도 없고 게다가 건강해지고 싶은데 건강하지도 않아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잠깐. 그건 전부 당신이 원치 않는 일들 아닌가? 이미 당신이 가진 것들 가운데 고마워할 일에 집중하라. 고마워할 일이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다른 것을 원할지도 모르고 얼마 안 가서 그걸 얻게 될지도 모른다. 대신 먼저 당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해야 한다. 하루 한 번 감사하는 습관은 당신에게 흘러갈 통로로 작용한다. 강력한 도구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내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모습을 그릴 때 그것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는 생각과 느낌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림 그리기란 간단히 말해서 그림을 그리듯 생각을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인데 생각이 집중된 만큼 강력한 감정이 동반된다.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그 강한 파장을 우주에 내뿜는 것이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신호를 받아서 당신이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 되돌려준다.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언제나 오직 최종 결과에만 집중하라.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장 손등을 쳐다보라. 제대로 들여다보라. 피부색, 작은 반점, 혈관, 반지, 손톱. 모든 세부사항들을 흡수하라. 눈을 감기 직전에 그 손과 손가락이 새로 산 자동차의 운전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이건 정말로 홀로그래피처럼 진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미 자동차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조바이텔리 박사의 이야기는 영상을 그릴 때 당신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잘 정리해 주었다. 당신이 실제로 눈을 뜰 때 어떤 충격을 느낀다면 영상화가 잘 된 셈이다. 하지만 영상으로 그리는 세계는 실제로 존재한다. 바로 그 세계에서 모든 것이 창조된다. 물질 세계는 단지 그 실제 세계의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마치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림 그리기 기법으로 그 세계의 주파수를 맞춰서 실제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 세계에서는 무엇이든지 지금 존재한다. 느껴보면 알 것이다. 끌어당기는 힘을 발생시키는 건 그저 그림이나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원하는 걸 이미 갖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자신이 풍요롭다고 느끼거나 사랑이 솟아나거나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 비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영상을 그릴 때 개입하는 요소들을 알고 있다.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느낄 때
당신은 이미 그것이 있다고 믿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우주에 신뢰와 믿음을 보낸다.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최종 결과에 집중하면서 그때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그린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느낀다. 당신은 온 몸과 마음으로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느낀다. 이것이 바로 그림 그리기 기법이다. 이건 거의 매일 해야 하지만 지루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당신은 이 과정을 연습하면서 기분이 상쾌해져야 한다. 되도록 행복하고 기쁘고 조화로워져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누구나 영상을 그린다. 영상 그리기는 모든 성공의 놀라운 비밀이다. 그림 그리기와 관련된 비법을 하나 알려주겠다. 존 디마티니 박사가 돌파하기 연습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디마티니 박사는 마음에 정적인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음에 그릴 때 움직임이 많이 들어가게 하라고 이야기한다. 비전보드에 원하는 것들의 그림과 바라는 인생의 모습을 붙여두고 상상의 불을 지피는 것도 좋다. 존 아사라프가 했듯이 비전보드를 매일 눈길이 닿는 곳에 놓아두어라. 이미 얻었을 때의 감정을 느껴라. 받아서 감사함을 느끼고 나면 그림을 떼어내고 새로운 그림을 붙여도 좋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려주는 좋은 방법이다. 원하는 걸 결정하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라. 당신이 그걸 얻을 자격이 있고 얻을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런 뒤에 날마다 몇 분간 눈을 감고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을 때,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상상하라. 그런 다음에는 고마운 일들에 집중하면서 그 감정을 즐겨라.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우주에 맡겨라. 우주가 알아서 당신에게 가져다 주리라고 믿어라.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사건이나 순간이 있다면 모두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시 마음속에서 그려라. 5장. 돈의 비밀. 돈을 끌어당기려면 부에 집중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면서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는 없다.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돈이 부족한 온갖 상황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돈을 끌어당기려면 반드시 풍족한 상태에 집중해야 한다. 당신은 생각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해야 하고 그 생각은 내게 지금 넘칠 정도로 돈이 있다가 되어야 한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미 원하는 만큼 돈이 있는 척 해야 한다. 그리고 해보면 무척 재미있다. 돈이 충분히 있다고 가장하는 놀이를 하다 보면 곧바로 돈을 기분 좋게 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돈이 당신 인생에 넘치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까지 오직 직업을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여겼다면 그 생각을 즉시 버려라.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겠는가? 그런 생각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자신에게 풍요가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돈을 불러들일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당신은 구하고 받을 거라고 믿고 지금 행복을 느끼면 된다. 나머지는 우주에 맡겨라. 눈에 보이는 부의 원천인 영적인 원료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의 믿음과 요구에 부응한다. 당신이 돈을 벌려면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고생을 해야 해라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을 즉시 버려라. 그 생각을 할 때 당신은 바로 그 주파수의 신호를 전송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당신 삶에 나타난다. 로럴 랭마이어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렇게 바꿔라.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좋은 소식이 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입한 믿음보다 당신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결심하는 순간 풍요를 향한 탐험의 가속이 붙는다. 성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려면 돈의 좋은 감정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느껴라. 내겐 이미 충분히 있어. 세상에 돈은 차고 넘치게 있고 그 돈이 지금 내게로 오고 있어. 난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야. 난 돈을 사랑하고 돈도 나를 사랑해. 날마다 돈이 들어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베풀기는 돈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강력한 행위다. 주는 행동에는 내겐 충분히 있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선 사업가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베풀고 이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우주가 거대한 수문을 열어 엄청난 돈을 되돌려준다. 그 몇 배로. 당신은 왕국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풍요는 당신의 권리이고 풍요의 열쇠가 당신 손에 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누릴 풍요의 열쇠가. 당신은 모든 좋은 것을 향유할 자격이 있고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좋은 것을 준다. 대신 당신은 끌어당겨야 한다. 이제 당신은 비밀을 알았다. 열쇠는 생각과 감정이다. 당신은 평생 그 열쇠를 손에 쥐고도 이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내면에 달려있다. 외부 세상은 결과의 차원이고 생각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생각과 주파수를 행복에 맞춰라. 행복과 기쁨을 발산하고 온 힘을 다해 우주에 전송하면 진정한 지상낙원을 경험하게 되리라. 6장 인간관계의 비밀. 당신이 뭘 요청했는지 생각해보고 받기를 바라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행동과 소망이 상충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라.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오늘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와 똑같이 행동하고 그 강한 기대심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소원을 받아들일 자리를 만들라. 그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라. 당신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 스스로 자신의 해결책이 되어라. 남한테 부디 나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내게 더 많이 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스스로 자신에게 더 많이 베풀어라. 시간을 내서 자신에게 베풀고 자신을 가득 채워서 남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하라. 먼저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먼저 당신을 돌보아야 한다. 먼저 자신을 기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건 그들의 몫이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할 때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나는 모범이 될 것이다. 기쁨을 느낄 때는 베풀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자연히 흘러넘칠 테니까. 자신의 온갖 멋진 면을 생각하라.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라. 이것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좋은 면들이 더 많이 끌려올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게 된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좋은 면을 일정 기간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에 반응하여 그와 비슷한 생각을 보내줄 것이다. 좋은 면을 찾아라. 찾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니.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의 행복을 맡겨버릴 때가 많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할 때가 많다. 왜 그럴까?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책임질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기쁨과 행복을 책임질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부모나 아이나 배우자조차 당신의 행복을 책임질 권한이 없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행복할 때 기쁨을 나눌 기회가 되어줄 뿐이다. 기쁨은 당신 안에 있다. 사랑은 어떤 상태다. 사랑의 증거가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사랑은 감정이고 그것을 발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이다. 사랑을 만들어내는 당신의 능력은 무한하고 사랑할 때 당신은 우주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가능한 모든 것을 사랑하라. 가능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고 사랑을 느껴라. 그러면 사랑과 기쁨이 몇 배가 되어 되돌아오리라. 끌어당김의 법칙이 틀림없이 당신에게 사랑할 대상을 더 많이 보내줄 것이다. 사랑을 발산하면 온 우주가 당신을 위해 일해주고 당신에게 온갖 기쁨을 가져다주고 모든 좋은 사람을 데려다주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다. 7장 건강의 비밀. 우리 몸은 정말로 생각의 산물이다. 의학계는 생각과 감정의 특성이 실제로 신체의 구조와 기능과 물질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인체는 병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어 우리에게 불안정한 관점이 있거나
사랑이나 감사함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신체의 신호나 증상은 끔찍스러운 것이 아니다. 디마티니 박사는 사랑과 감사함이 우리 삶의 모든 부정성을 녹여 없애준다고 말한다. 사랑과 감사함은 바다를 가르고 산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다. 웃음은 기쁨을 끌어당기고 부정성을 내쫓으며 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한다. 흔히 묻는 질문이 있다. 몸이 병들거나 삶에서 불쾌한 일이 생기면 올바른 생각의 힘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가?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우리 모두는 프로그램이 깔린 채로 세상에 나왔다. 그것을 자가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상처가 나면 살이 나온다.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면역계가 박테리아를 처리하고 상처를 치료해준다. 면역체계는 스스로 치유하도록 만들어졌다. 과학이 입증했듯 온 몸이 몇 년 안에 새롭게 바뀐다면 어떻게 변질이나 질병이 몇 년씩이나 우리 몸에 머무를 수 있을까? 오직 우리 생각, 질병에 대한 생각과 질병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명심하라. 불쾌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몸에 나쁜 물질을 집어넣는 것과 같음을. 질병은 병에 대한 생각과 관심과 관찰 때문에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느끼면 거기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자기 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 병이 더 나빠지게 만들 뿐이다. 차라리 좋은 것에 관해 대화하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강력하게 생각하라. 행복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생체화학으로 이어지고 이는 행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이어진다.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는 신체와 뇌 기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다는 점이 밝혀졌다. 우리 몸을 계속해서 만들고 다시 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몸에서 생리적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몸이 제할 일을 알아서 한다. 즉 몸이 스스로 치유한다. 인류는 지금 에너지 의료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우주 만물에는 고유한 주파수가 있어서 무엇이든 주파수를 바꾸거나 반대의 주파수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바뀐다. 질병이든 감정 문제든 그 밖에 무엇이든 바꾸려면 그렇게만 하면 된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일어난 그 어떤 사건보다 멋진 일이다. 노아에 관한 믿음은 모두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런 생각들을 의식에서 모두 내쫓아라. 건강과 영원한 젊음에 집중하라. 또한 질병과 노화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 귀 기울이지 마라. 부정적인 인식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8장 세상의 비밀. 우리는 집중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창조해내게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어떤 싸움이나 다툼이나 고통에 정말로 화를 내면 거기에 에너지만 더해주는 셈이 된다.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그러면 저항감만 일어날 뿐이다. 뭔가에 저항하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버틴다. 뭔가에 저항하는 행위는 이미 수신된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다. 이는 헛된 노력이다. 당신은 내면으로 들어가 생각과 감정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여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일어난 일에 저항하면 원하지 않는 상황에 힘과 에너지를 더욱더 불어넣어 더욱더 엄청난 속도로 그런 상황을 불러들이게 된다. 그리하여 그 사건이나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기에 뭔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은 당신에게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라는 단서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는 않다. 당신은 오히려 큰 일을 할 수 있다.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에 집중하라. 음식이 풍부하다는 생각에 집중하라. 원하는 일의 생각을 강력하게 집중하라. 지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당신은 사랑과 행복을 발산함으로써 세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주는 풍요롭다. 당신은 이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이 경이로운 힘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창조할 수 있는 것에 한계란 없다. 생각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에. 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인생을 창조해 줄 수는 없다. 타인을 대신해 생각해 줄 수도 없다.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강요하려고 하면 그저 그와 비슷한 상황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게 될 뿐이다.
그러니 남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창조하게 하라. 기쁨, 사랑, 풍요, 성공, 행복 등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이 와서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서 그 일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오를 때 당신이 원하던 모든 일을 우주가 이루어 줄 것이다. 주위에서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들을 인식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라. 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들을 불평하거나 비난하느라 힘 빼지 마라. 원하는 것을 모두 감싸 안아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아들여라. 9장. 당신의 비밀. 우주의 마음은 지능이 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원료이기도 하다. 이 원료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전자들을 끌어당겨 원자를 형성한다. 원자는 다시 똑같은 법칙에 따라 분자를 형성하고 분자는 다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원자뿐 아니라 세상과 우주 그리고 상상 가능한 모든 만물을 창조해내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이 질문의 대답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그저 형태를 바꿀 뿐이다. 그 바뀐 형태가 바로 당신이라는 말이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 순수한 에너지는 영원히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당신은 사라질 수 없다. 저 깊은 곳에서는 당신도 이를 알고 있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상상이 가는가? 이제까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 상상이 가는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기에. 당신은 영원한 에너지다. 하나뿐인 우주의 마음. 양자물리학은 확증해준다. 양자우 주론도 확증해준다. 우주가 본질적으로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우리 주변의 물질은 모두 단지 생각이 고체로 변한 것이라는 점을. 결국 우리는 우주의 근원이고 경험으로 자신의 힘을 직접 이해하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고 더욱 더 많이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이든 창조하라. 내면의 의식에서 모든 것을 알아내라. 우리 의식은 결국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우주의 의식이다. 이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지 부정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신체의 건강이 달라지고 주변 환경이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창조자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다. 그러므로 인간의 잠재력에는 진정 한계란 없다. 그 심오한 역학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얼마나 활용하는가, 우리 힘을 얼마나 이용하는가 하는 점, 그것은 다시 우리 생각의 수준과 연관된다. 우주의 마음은 무소부재하다. 완전한 지능과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한다. 만물이 곧 우주의 마음이고 그것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면 당신 안에도 있다는 뜻이다. 뭔가 받을 때마다 명심하라. 당신이 우주의 공급원과 조화를 이루었고 자신이 받으려는 것과 같은 주파수에 있었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온 것임을. 만물에 스며있는 우주의 마음이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움직여 당신에게 가게 한 것임을. 그것이 법칙이기에 모든 힘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고 따라서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다.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지나간 사건을 가리키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일이 흔하다. 이를테면 학대하는 부모 수라나 문제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 등을 지적한다. 대다수 심리학자는 85%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결국 그 사람은 그다지 유별나게 자란 게 아니라는 뜻이다. 누구나 이러저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진정 중요한 문제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뭘 선택하는가 하는 점이다. 계속 과거에 집중하든 혹은 앞으로 원하는 일에 집중하든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원치 않는 일은 저절로 멀어지고 원하는 일이 다가오기 마련이다. 과거를 돌아보며 지난날의 어려움에 집중하면 지금 자신에게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될 뿐이다. 어떤 일이 있었던지 다 놓아버려라. 자신을 위해 놓아버려라. 지난 일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거나 앙심을 품으면 스스로 다칠 뿐이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창조할 이는 오직 당신 자신밖에 없다.
원하는 것에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좋은 감정을 발산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에 응답할 것이다. 당신은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마법이 일어날 것이다. 지난날 있었던 어려운 일과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인식을 놓아버려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이는 자신뿐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매력적인 것은 현재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내면에서 행복과 조화의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에 반응할 것이다.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에서 저자 찰스 헤넬은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게 해주는 자기 암시가 있고 이 암시를 활용하면 모든 일이 조화롭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 까닭은 이 암시가 진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고 진리가 나타나면 거짓이나 불안은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찰스 헤넬이 말하는 자기 암시는 이것이다.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며 정다울 뿐 아니라 조화롭고 행복하다. 원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이는 차원으로 끌어낸다는 말이 어렵게 들린다면 이 방법을 써보라. 원하는 것을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 번개처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이 요청하는 순간 우주의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소망이 이미 사실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차원은 만물을 포용한다. 마음속에서 뭔가 생각해내면 그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현실에 틀림없이 나타난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라. 의식이 깨인 상태에서는 현재에 몰입하면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식이 더 깨어나게 될까? 한 가지 방법은 잠시 멈춰 이렇게 자문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뭘 느끼고 있지? 묻는 순간 당신은 깨어나게 된다. 마음을 현재 시점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생각날 때마다 현재를 의식하라.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라. 명심하라. 힘은 그 힘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는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라는 말로 이를 정리했다. 이 문구는 내 인생의 주제가가 되었다. 좀 더 깨어있기 위해 나는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기로 했다. 그러고는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마다 내가 현재로 되돌아오도록 부드럽게 알려달라고 우주에게 요청했다. 그 부드러운 알림이로는 어딘가에 부딪히게 되거나 뭔가 떨어뜨리거나 시끄러운 잡음이나 사이렌 소리나 알람 소리가 들리는 따위가 있다. 이 모든 일이 내게는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 되찾아오라는 신호다. 이런 신호를 받을 때마다 나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자문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뭘 느끼고 있지? 깨어있는 건가? 그리고 물론 내가 이렇게 자문하는 순간 나는 깨어있다. 자신에게 깨어있느냐고 묻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깨어있다. 힘을 얻는 진정한 비결은 힘을 의식하는 것이다. 비밀의 힘을 인식하고 이 힘을 활용하면 모든 의문의 답을 얻을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의문 던지기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의문 하나하나의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영상을 바로 그 목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삶의 어떤 일에 관한 답이나 지침을 얻고 싶다면 의문을 던지고서 답을 얻을 거라고 믿어라. 그러고는 이 영상에 아무 데나 클릭해보라. 바로 거기에 당신이 찾는 답과 지침이 나와 있을 것이다. 사실 우주는 당신이 살아오는 동안 내내 당신의 의문에 대답했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답을 받지 못한다. 주변의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여라. 하루 중 언제 당신이 원하는 답이 찾아올지 모른다. 답이 찾아오는 통로는 엄청나게 방대하다. 눈길이 가는 신문 표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차에 붙은 신호나 갑작스러운 영감이 될 수도 있다.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과 관련된다. 젊음, 돈, 완벽한 연인, 직업, 신체를 누림으로써 사랑을 느끼려고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막고 떠미는 형상이 된다.
사랑하는 것을 끌어당기려면 반드시 사랑을 전송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즉시 나타날 것이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반드시 당신의 새로운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신 내면에 깃들인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잠시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아보라. 집중하여 내면에 깃들인 생명을 느껴보라. 내면의 존재에 집중하면 그 존재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 존재는 바로 당신의 완전한 참모습이다.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마다 즉시 내면의 존재로 초점을 바꿔라. 그러면 그 존재의 완전함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시력을 회복하고 싶든 병이 나아서 건강해지고 싶든 가난을 부로 바꾸고 싶든 노화와 퇴화를 없애고 부정적인 것을 없애고 싶든 내면의 존재에 집중하고 그 존재를 사랑하면 완전함이 드러나리라.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다. 나는 영혼이고 따라서 완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나에는 결함이나 한계나 질병 따위는 없다. 10장 인생의 비밀.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사명은 당신이 스스로 제시하는 것이다. 당신 인생은 당신이 창조하는 대로 펼쳐질 테고 누구도 그것을 심판할 수 없다. 지금도 앞으로도. 당신은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인생이라는 칠판을 채워나가야 한다. 칠판을 지난날의 짐으로 채워 넣었다면 깨끗이 지워라.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과거의 일은 모두 지워라. 그 덕분에 현재의 자리에 오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기쁨을 주는 일을 찾고 그리고 나아가라.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세상에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 신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주입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기쁨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말로 이해하고 나서 나는 오직 내게 기쁨을 주는 일만 하기 시작했다. 내 좌우명은 이것이다. 재미가 없으면 하지 마라. 기쁨, 사랑, 자유, 행복, 웃음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앉아서 1시간 동안 명상하면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라. 살라미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라.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라. 언제 기쁨을 느끼는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하라.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 질문의 답을 찾고 거기에 몰입하여 기쁨을 느낄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기쁨을 주는 일과 사람과 환경과 사건과 기회가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기쁨을 전송하고 있기에. 그러므로 내면의 행복이 진정한 성공의 연료다. 지금 행복을 느껴라. 지금 기쁨을 느껴라. 그것만 하면 된다. 이 영상을 보면서 오직 기쁨과 행복만 얻는다면 이 영상의 핵심을 받아들인 셈이다. 무엇이든 기분이 좋아지는 일은 그와 같은 일이 더 많이 생기게 하기 마련이다.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 이 영상을 자신에게 끌어당긴 사람은 당신이고 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이 내용을 받아들여 활용하기로 결정하는 주체도 당신이다.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잊어버려라. 기분이 좋아지는 다른 걸, 자신의 가슴을 울리는 뭔가를 찾아라. 더 없는 기쁨을 느끼는 일을 하라. 장벽뿐이던 곳에 우주가 문을 만들어 주리라. 더 없는 기쁨을 주는 일을 할 때 계속해서 기쁨을 느끼게 된다. 우주의 풍성함에 자신을 열어 젖히게 된다. 들뜬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려 하고 자신의 흥분과 열정과 기쁨이 다른 이에게도 퍼져나간다. 나를 들뜨게 하고 열정이 샘솟는 일을 하는 것, 나는 거의 대부분 하루 종일 이런 일에 몰두한다. 삶을 즐겨라. 삶이란 경이적이지 않는가? 멋진 여행이 아닌가? 당신은 남들과 다른 현실을,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말할 것이다. 나랑 다른 점이 도대체 뭐죠? 유일하게 다른 점은 당신이 비밀을 활용한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이 멋진 지구에서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시기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한계에 가두는 생각을 모조리 버리고 자신에게 한계가 없음을 알면 인간의 웅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운동과 건강과 예술과 기술과 과학, 그리고 모든 창조적인 분야에서 비밀은 당신 안에 있다. 내면의 힘을 활용하면 할수록 그 힘이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더 이상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자신이 곧 힘이 되고 완전해지고 지혜가 되고 사랑이 되며 기쁨이 될 터이게.